네,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새누리당 입당안을 팩스로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도자를 내놨는데 기상천외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나는 보수다 이렇게 강조를 했네요. 그리고 야권에서는 호남 향후회가 쓴 이 살생부와 같은 노트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천상석 차장. 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이메일로 보도자를 보낸 거죠? 네, 오늘 낮에 12시쯤에 보냈는데요. 네. 일단 뭐 제목에서 네. 보는 것처럼 국회 배지가 아니라 국회 마이크가 필요하다. 이건 무슨 얘기죠? 말씀을 좀 하고 싶으신가 봅니다. 저는 네. 이 국가 안보와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로 일을 해왔다. 경험을 살려서 국가 안보와 남북 평화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배지가 아닌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권력, 권한, 지위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 좀 하자 그런 뜻이겠죠? 그런 뜻이죠. 네. 자, 그럼 다른 거 하나 또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긴 글의 보도자료를 이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냈는데 전 가장 눈에 띄는 게 이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냈는데 네. 자신의 사고는 국가안보 사회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색채가 짙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과 정서가 맞습니다. 네. 새정치연합 인사들에게 미안함이 듭니다. 그래서 요란하게 입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팩스로 입당 원서를 보낸다고 합니다. 자, 나는 보수다 얘기했고요. 하나만 더 확인한 뒤에 더 얘기를 좀 나눠보죠. 나는요, 부산의 기장군에 출마하면 당선될 걸 자신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네요. 네. 기장군이 독립선거구가 될 것으로 보도가 되면서 당선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주변에서 만약 공정하게 경선만 이루어진다면 공천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본선에서 승리도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요. 사실은 일반인들이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을 생각하는 것과 또 당 내에서 공천을 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한 것을 비교해 보면 현실과 너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는 네. 그분이 몸담았던 그 어떤 기관이나 조직의 네. 후배들이나 동료들의 평가를 보면 굉장히 우리가 그 평판조회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국정원의 많은 후배들이 거의 네. 열이면 거의 열에 가까운 네. 후가 정말 창피해서 네. 김만복 원장님이 창피해서 못 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얘기는 그 원장 재직 시절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 네. 그 아프간의 그 인질 사태 네. 석방 갔을 때 네. 그 갔다가 그 국정원 요원의 신분을 노출시키고 기자회견에 그리고 대선 하루 전날 북한에 가서 김양건 통전부장에게 네. 이명박이 될 것 같다라고 알려주면서 잘 네. 지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내가 이런 사실을 얘기했다라고 네. 하는 것을 와서 언론사에 흘려서 네. 결국 새 정권에 줄대려고 하고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입당 과정에서도 그 비밀리에 사실 입당을 팩스로 보내놓고 본인은 그 사이에 또 다시 새정치연합의 재보선 선거운동을 돕는 이러한 경계도 원칙도 없는 이런 오락가락한 분이 네. 국정원의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었다라는 사실을 네. 많은 그 후배들이나 동료 출신들이 부끄러워하고 있다. 이것이 저분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로 경선하면 될 것 같다. 될 줄 알았다. 네. 이것은 새누리당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을 굉장히 좀 그 폄하하는 네. 모독하는 얘기가 아닌가. 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는. 자, 그러면요, 이제 기장군, 이제 기장과 해운대 을 이런 선거구가 있는데 여기에 출마의 생각을 강하게 굳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야당 행사까지 참석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었던 건데요. 저희가 조용우 지역위원장하고 직접 얘기를 나눠왔습니다. 현장에서 야당 행사를 주관했던 분인데 이 보도자료가 나온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정리해봤습니다. 정영주 후보 필선 결의대회는 분명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역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행사거든요. 지지 발언을 하셨어요. 50여 분의 정도의 당원들과 지역민들이 그 얘기를 직접 듣고 또 호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에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공표를 통해서 꼽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타 정당에 가서 정치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 심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렇게 팩스로 살짝 넣어놓고 지금 와서는 딱 원서만 신청을 했지 그게 접수했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비겁한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일단 나는 팩스만 넣었을 뿐이지 내가 뭐 따로 당원증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난 당원이 된 줄 몰랐다. 그러니 야당 행사에 가서 격려한 것 문제 없다고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네. 도대체 저게 네. 김만복 원장의 이 생각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어떤 정당에 입당 원서를 넣었다면 그 정당의 강령이나 네. 정책에 동조해서 네. 동의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입당 원서를 넣었으면 그게 본인 말대로 받아들여지건 안 받아들여지건 네. 그 새누리당 정책에 동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걸 자기가 심사 통과될지 모르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에 새누리당과 반대의 강령과 정책을 가진 정당에 네. 선거운동 해주고 한다는 게 네.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국정원장까지 지내신 분이 정상적으로 판단할 일인지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조금 전에 새누리당이 해명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본인이 모른다고 했잖아요. 네, 네. 내가 새누리당원인지 모르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지원했다. 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네. 8월 27일 날 팩스로 입당 원서를 내고 네. 8월 31일, 그러니까 나흘 뒤에 네. 새누리당에서 14시 23분, 네. 2시 23분에 입당 축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대요. 거기에 그 팩스에 입당에 자기 핸드폰 번호를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 그대로 해서 4시 23분에 남아있답니다. 입당을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 놓고 또 그 다음 달 9월과 10월에 네. 그 자동 이체로 10,000원씩 당비를 2번이나 납부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새누리당 입당이 안 됐다고 생각한 건 말이 안 된다.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일단 매달 2,000원씩 내면 책임당원이 되잖아요. 그것도 10,000원씩 냈답니다. 10,000원씩 원씩. 2번을 냈답니다. 아, 돈도 2번 냈고. 네. 그다음에 당원 됐다는 문자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해명이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제 서울시당에서 윤리위를 소집하는데 내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새누리당 당규 20조에는 당이념 위반이나 당원 당규 위반, 해당 행위, 선거법 위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네.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얘기로는 네. 탈당 권유를 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한복 전 국가정보원장 때문에 여야 모두 공이 골치 않을까 하면요. 어제 있었던 정종섭 아직 현직이죠.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퇴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도 약간 작은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그 영상 보신 뒤에 계속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년에 선거 나가십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난번 장관이 8월달 총선 필승 얘기한 때 기자회견 하셨죠? 총선 관련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에 대해서 저는 별 생각이 없다는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별 생각이 생겼습니까? 하여튼 저는 그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요새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헌법을 가르쳤던 학자였고 국무위원을 지냈고 이제 정치인 희망자가 됐는데 여성한 변호사께 질문 드려볼게요. 답변 방식이라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저걸 보면서 참 저 고등학교 1년 선배고 대학을 같이 다닌 분인데 네. 좋아했던 선배님인데 네. 정치인이 다 되셨구나 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네. 뭔가 뚜렷한 게 그러니까 명백한 답이 하나도 없고요. 네. 전부 다 그냥 내 생각이 이럴 수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네. 상당히 좀 이제 정치인이 다 되셨구나. 그리고 그 사퇴 표명을 한 것도 네. 사실 이때까지 우리 장관들 사퇴하는 거 보면은 청와대에서 무슨 그 논평이 나오고 네. 보도 나오고 그다음에 장관에 대해서 네. 장관이 나서가지고 나 사퇴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은 이때까지 제가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청와대에서 항상 그 홍보 수석이나 대변인이 나와서 어느 장관 사퇴한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아주 좀 특이하게 생각됐고요. 네. 그다음 그것도 왜 일요일 날 했을까? 네. 평일 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네. 장관으로서 업무에 충실해야 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이거는 문제가 정치적인 행보라고 네. 문제되니까 네. 일요일 날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 왜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일까? 네. 토요일 날 하면 일요일 날 신문이 안 나오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일요일 날 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 아주 정치인이 다 되셨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이제 특별 교부금이라는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 저희가 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내 고향에 경북 경주에 출마할 가능성인데 거기에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 권한을 활용해 돈을 많이 내려보냈다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그 영상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보니까 원전과 관련해서 30억 정도가 있었던 것 같고 작년에 대구 경주에 물포럼 세계 대회가 있어가지고 석교가 지원이 됩니다. 문경 군인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빼고 나면은 일상적인 지역과 거의 비슷합니다. 네, 질문의 요지는 당신이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 다음 총선을 염두에 두고 권한을 남용해 특정 지역에 돈을 많이 보낸 것 아니냐라는 야당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거든요.
천상렬 차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이 정도 숫자가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좀 무리한 겁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 7월 달에 취임했으니까요. 네. 70억에서 99억이면 거의 40% 정도가 늘어난 거니까 네. 많이 내려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일단 정종섭 장관의 해명으로는 네. 경주 방패장, 네. 이 방성 폐기물 처리장에 30억이 지원이 됐고 네. 네. 20억은 물포럼에 지원이 됐다. 그 네. 50억을 빼고 나면 한 45, 50억 정도만 내려간 거기 때문에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올해도 38억 원이니까 네.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내가 장관의 권력을 남용해서 경주로 더 많은 돈을 내려보낸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를 보면 액수가 좀 줄었는데 사실은 자기가 자기 고향에 돈을 많이 내려보내고 거기에 출마하면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죠? 물론 자기는 당선될 수 있지만 당이 받을 비난을 생각하면 글쎄요. 지금 대구와 경주 가운데 한 곳 출마를 저울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경주보단 대구 쪽이 좀 무게를 둬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뭐 현재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고향인 경주 지금 특별교부임이 많이 간 저 지역에서 출마할지 아니면 대구 동갑 얘기도 나오는데 네. 유승민 의원의 옆지역구 지금 그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그 유성걸 의원이 현역을 하고 있는 이렇게 가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 보통 그 욕을 남들에게 먹을 정도로 지역에 많이 예산을 말하자면 퍼주었다라고 하면 본인은 득표전에서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지역구 민들한테는.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요, 이제 저희 채널A의 뉴스탑10 이런 프로그램에서 정종섭 장관이 자기의 권한을 남용해 경주에 돈을 엄청 쏟아줬다 그러면은 서울에서는 비난을 받지만 지역에서는 당선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경주 출마를 염두에 뒀다면 그때 집에서 속으로 이불 속에서 웃고 계셨을 수도 있죠. 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이제 대통령의 가까운 지명을 받았던 정종섭 장관이 출마 의사를 밝힌 것 때문에 여권에서는 논란이 있지만 이번에 좀 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야당 사정도 간단치 않은 것 같은데 호남표의 향방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살생부가 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친노계 땡땡땡, 네. XXX, 비노계는 세모 이런 식으로 친노 네. 살생부를 서로 교란해 가면서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 네. 이 사람은 뽑아줘야 된다. 이런 데스노트가 지금 공유가 되고 있답니다. 이 호남 향후 회원은 네. 굉장히 아주 응집력이 있는 향후의 회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친노와 비노 회원을 구분한 명단을 서로 돌려본다는 얘기인데 워낙 그 호남 향후회가 끈끈한 조직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얘기가 오가면 정말 실제 당선과 득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좀 더 파괴력을 갖고 저게 진짜라면 네. 문재인 대표 진짜 위험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박광태 전 광주시장, 지금 호남 향후의 중앙회장인데 저희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자, 호남 표심을 대표하는 그룹 아주 상징적인 곳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주 정서는 새정치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크게 깊이 갖고 이렇게 해왔는데 군자에 와서는 지금 시민들이 많이 이 새정치에 대한 애정이 돌아섰거든요. 문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지금 있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서 지지를 하기 어렵게 지금 돼 있는 정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지금 문 대표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문 대표가 이 체제에서 선거를 이대로 치면은 아마 좀 여부 정도로는 신당이나 무소속을 찍게 돼요. 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 대표 때문에 안 찍는다 이거예요. 거의 바닥이 깔려 있어요, 민심이. 그리고 강주만뿐만 아니라 전부 수도권도 그러고 이제 모든 제주도까지도 전부 그렇게 가요. 호남 향후민들이 그런 정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참 안타까워요. 자, 이제 박광태 호남 향후회장 얘기를 모아보면, 그러니까 문 대표는 물러나고 비주류와 호남 사람이 중심이 돼서 선거를 치르면 새누리당 아성을 꺾을 수 있다. 그런 취지의 설명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냥 호남 표심을 좀 한쪽 팔에 안고 하는 얘기인가요? 진짜 객관적으로 본 건가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호남 향후회가 전국적으로 1,300만이라고 하는데 네. 그 숫자도 숫자지만 그 응집력으로 따지면 한국에서 가장 단합이 잘 되는 3대 조직하면 네. 이른바 그 고려대 교후회, 네. 그다음에 해병 전후회, 네. 그리고 바로 이 호남 향후회. 이 조직은 해외의 중소도시에 가도 네. 그 조직이 유지가 된다고 할 정도로 네. 끈끈한 응집력을 발휘하고요. 네. 실제로 이번 그 12.8 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의 참패는 네. 호남 향후회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네. 말해서 그 수도권에 보면 10개의 지방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9개 지역에서 다
다 패한 이것에 보면 특히 서울 영등포 네. 을 지역의 신길동 이런 데에도 전통적인 호남향후회가 전혀 새정치연합 후보를 밀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다. 그리고 올 그 4월에 있었던 네. 관악을 재보선에서도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네, 네. 그 야당 밭에서 당선된 이유도 호남향후회가 전혀 문재인 체제하에 새정치연합은 지지할 수 없다. 네. 이런 정서가 지금 네. 그 호남뿐만이 아니라 네. 이것이 수도권에까지 북상해 와 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새정치연합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요. 오늘 아침 이제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이제 호남 출신, 전남 출신이지만 저 인천에서 정치 활동을 했던 전 인천시장 송영길 시장인데 광주을에 나올지도 모르겠다. 저 천정배 의원의 지역구인데 어떻습니까? 이 가능성이란 게 결국 호남의 표심, 문재인 체제에 대한 생각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송영길 의원은 저 보도가 천정배 의원하고 광주에 가서 맞붙는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네. 그리고 다만 분명한 네. 것은 천정배 의원의 이런 그 호남에서 분열시키는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호남에서 분열이 되면 네. 수도권에서도 분열되고 그것은 네. 결국 패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광주에 가서도 그런 주장을 하겠다는 얘기로 봐서는 광주의 출마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송영길 전 시장과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 음성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천정배 신당 추진 움직임은 동기와 상관없이 야권 분열과 총선 실패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천정배 의원을 즉각 복당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문제는 뭐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당이 어떻게 체제 정비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당은 야권 합쳐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합치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한번 광주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